헌법학자 제1호 그냥 목사님 2호라고 하시죠. 2호? 아니 2호가 아니고 예.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네. 그때는 헌법학회가 다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죠. 오리지널은 하나였고요. 오리지널 하고 또 그 당시에도 짝퉁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기 강화문도 내가 운동해보면 속 예. 다 썩어. 그렇죠, 목사님. 예. 왜냐하면 3명 4명밖에 안 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따로 집회한다고 개팔강을 떨어버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학회도 또 이 조선족의 피를 받았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핵심적인 문제, 네.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네. 헌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제가 저 조문이 떴지 않습니까? 저 보시면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쁜 거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계엄이 나쁜 거라면 대통령에게 헌법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계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자 계엄을 하는 실제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네. 현재 최고의 높은 자리, 현재 최고 높은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직이죠, 목사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게 계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반란을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반란을? 예.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계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머리가 돌들이 많아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 헌법학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지요, 목사님. 예. 맞죠? 그럼요.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계엄은 뭐냐? 경찰력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지요. 네.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병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하자도 없고 위법도 발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망을 좀 봐주세요. 사망을. 여러분 금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잘 보시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 둘째 줄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는 우리 다 잊어버리시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원의 관할권을 군사법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헌법을 35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헌법 교수도 특별한 조치가 뭘까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어느 헌법책을 봐도 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의 예가 무엇이냐를 단 하나도 쓴 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하.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항을 보시면요, 국회가 제주의견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면
대통령은 헌법이 직접 지금이 병력으로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제 방법을 딱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5항에 나와 있는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헌법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건 대한민국 학자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도 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께서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이에요.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망의 위로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통상의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비상계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눈을 떠보니까 군인이 다 나와서 헌법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봤어도 지금부터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한 예는 제가 단 한 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네.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는 사람이 박사님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새벽 2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시나 4시에 해야죠. 4시에. 예.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집집마다 다 탱크들이 그냥 딱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네. 이거는 나는 볼 때 속된 말로 쇼했다고 생각해. 쇼했다고. 뭐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요 계엄령 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뒷문으로 다 들어가라고 유도했어. 네, 예. 유도해가지고 192명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해제 요구했죠. 해제 예. 요구했을 예. 때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바로 헌법대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으면 실제 계엄령을 한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무슨 계엄을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앞으로 계엄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일반 부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다 그냥 1대1로 장악을 딱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계엄을 통하여 말만 이름이 계엄이지 국민들의 저 가짜 선거 국회의원들의 나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들의 192석의 절반은 나는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가짜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에 대하여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지. 다 탄핵시켰어. 다 탄핵.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22개를 다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그 탄핵의 정도가 예. 몇 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탄핵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니까요. 대통령의 오른손이 잘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다음에 입법 독재를 했으니까 왼손이 잘린 것이고 예산 농단을 통해서 양 다리를 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네.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당선이 딱 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고소했던 검사들이 제일 큰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할 때에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질 때 중국이 공작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중국이 공작해서 떨어졌다. 너무 분해서 트럼프 지지파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했어. 이것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전부 취소해버렸어.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윤석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검사들이고 뭐고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국회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 안 남으니까 자기 아들이 큰 죄를 진 걸 스스로 셀프 사면이요. 셀프 사면. 네. 스스로 셀프 사면했다고 미국 국민들은요 하나도 항의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스스로 셀프 사면해버리세요. 스스로 선언하시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셀프란 말을 들으니까 여기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세계 제1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형태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계속 말이야 탄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장하겠다. 처음에는 방어를 했어요. 헌법 13조를 찾아주세요. 난 저 교수님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 첫 번째는 방어가 됐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이 때문에 이게 탄핵이 결의가 된 것이야. 그러면 헌법 13조를 한번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해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33조 1항에서요. 네. 앞부분은 읽지 않고 그렇지. 밑에 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중 처벌 금지란 말을 써요, 목사님.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의결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탄핵 소추라는 말은 뭔가면 파면 징계를 요구한 것이에요. 이 탄핵은 파면이기 때문에 즉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회가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랬는데 바로 다음 주에 또다시 파면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13조 1항 2문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설을 드리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을 국회에서 올렸을 때 그때는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안 됐죠? 국민의힘 정당이 다 참여를 안 했어. 안 하니까 이게 8석이 부족해서 이것이 방어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 이 개자식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결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한 번 사건, 동일한 사건은 다시 탄핵할 수 없다라고 헌법 13조에 5,300만 국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시켰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 위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세상에 총리를 또 탄핵시켰어.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딱 한 사람의 의지야. 누구냐? 이재명의 한 놈의 의지입니다. 한 놈의 의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한다고?
대한민국의 지금 미꾸라지 한 놈 때문에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연말 연시 새해가 됐는데도 말이야 이게요 이재명 한 놈 때문이야. 한 놈 때문에 이미 조국은 깜빵에 갔고 한동훈은 아웃됐고 이재명 이제 한 놈만 처리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열받는데 대통령은 내환 외환을 비롯하여 뭐 기타 사항을 헌법 몇 조에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2조요. 72조. 자, 72조를 잘 보세요. 나도요 서당계 몇 년이요? 서당계 10년 풍어를 읽어가지고 헌법학자 옆에 있어서 잘 알게 됐어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세요. 학습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박사님보다가 내가 표현력이 더 뛰어나. 아멘. 왜? 나는 붕사기 때문에. 헌법 72조 읽어봐요. 시작. 읽기 전에요. 네. 목사님 수업료 안 내신 건 아시죠? 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2조. 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외교, 국방, 통일 뒤에 기타가 있어. 기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에 대해서 만약에 간첩은 즉시로 다 사형시킨다.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야. 있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만든 주범들이 간첩이야. 간첩.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면 일단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해방의 완성은 자유통일로 완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유통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미국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G2 국가를 갈 수 있다 이거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뭐 잘 듣지도 않겠지만은 정강훈 목사를 별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님 이건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그냥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그런데 이재명을 쫄쫄 빨고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40%예요. 40%. 두 번째로 뭐냐? 연방제. 연방제를 통일하자. 이거는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에 아예 이것은 국가로 말하는 헌법이지만은 이 정강정책은요 당으로 말하면 헌법이야. 뭐라고 썼냐? 6번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강령 6번 통일 규정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설 한번 해줘봐요. 예, 우리 저 민주당의 강령, 그러니까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을 보면요. 네. 통일에 관련돼서 그들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그렇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네. 이건 알다시피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맺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죠. 그다음에 14선언. 이거는 그 다음에 노무현이 가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선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이건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목사님. 네. 그러면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의 강령, 즉 헌법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들은 통일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버젓이 헌법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연방대통령이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G2 국가로 가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주한미군 철수, 연방내 통일, 대기업 해체 이거 하고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면 나는 100대 빵으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100대 빵으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좌파든지 우파든지 뭐 개딸년들이든지 무슨 주사파든지 누가 이재명의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를 덮으려고 윤석열을 거꾸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뭐로 내란 개수라 그래. 내란 개수. 자기가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나한테 등록금 냈냐고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받지 마시고 여기 분들한테 다 등록금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 여기 저 있는 분들에게.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네. 이 헌신, 기도 네. 등록금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마음도 좋아. 자, 경찰관님들 괜히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이재명을 체포하란 말이야. 이재명을. 이렇게 설명해줘도 경찰관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민주당 편이다. 편이 어디 있어요? 편이. 특별히 전라도에 있는 국민들, 아니 이재명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면 전라도가 어디 있어? 전라도가 북한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이 중에 간첩 중에 왕은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 이해되십니까? 이 문재인이가 왜 간첩이냐? 도보 다리에서 USB를 넘겨주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래된 영상이니까 잘 보세요. 도보 다리에서 둘이서 비밀 회담을 하려고. 보통 국가와 국가가 정상회담 할 때는 배석자가 있어 없어요? 그리고 받아 적지요. 근데 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바깥에 나가서 도보다리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면서 여기서 뭘 넘겨줬냐? USB를 넘겨준 거야. USB를. 이 USB는요,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이걸 계속 추적했어요. 구주와 변호사님이 계속 추적했더니 세상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 문재인은 내란 선동, 간첩 혐의로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지금도 이놈이 내란 수괴로서 뒤에서 좌파 애들을 다 조정하고 있어요. 다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른 거 다 간두고 보세요. 이거는요,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 응? USB 넘겨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가 76개 혐의로 고발당해서 100% 무죄 받고 나왔어요. 100%. 이해되십니까? 첫 재판이 뭐냐? 현역 대통령 문재인을 왜 간첩이라고 강화문에서 연설했냐 이거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계속 그러거든. 문재인 이 간첩 같은 새끼야. 내가 계속 했더니 이것을 재판에 제1번으로 세웠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 판사들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렀습니까? 묻기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건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에 보면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쓰여 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3번이나 청와대에다 요청했는데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76개 혐의,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뭐 별걸 다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와서 법무부가 나를 3번 구속시킨 죄값으로 6,800만 원 돈을 줬어. 나한테 6,800만 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컵라면 사주는 거야. 지금 컵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만 지켜내라 이거야.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USB가 어디 있나 하고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한번 내가 물어봤어. 변호사 통해서 구조화 변호사님이. 국가기록보존소는 뭐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말, 정상회담, 메모한 거 전체를 30년 동안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야 되고 30년 동안은 비밀로 덮어놨다가 30년 후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왜냐면 죽으니까,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가기록보존소장이 뭐라고 통보하냐? USB 내용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사형시켜버리니까 사형. 왜 감추냐 말이야. 왜 감춰?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님 통해서 계속 질렀어요. 민사소송을 했어. 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을 USB를 놓고 민사소송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야.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라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 장관들 차관들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100%다 바꿔버려야 돼. 다 바꿔버려야 돼.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 장관이 그 재판부가 USB를 다시 제출하라 그랬어. 했더니요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 3명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 재판에 판사 3명이 사랑해. 자, 그래서 판사 3명이 직접 통일부를 갔어요. 가서 보고 오더니요 이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기밀사항이 심각한 것을 저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문재인은요 완전히 처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동의하십니까? 저놈이요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 새만금에다가 똥만 싸는 그거 태양열 전지 만들어 가지고 나는 비자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야. 체포.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나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놈이 누구냐?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한 놈은요 모니터 요원을, 내가 사는 설교, 내가 하는 연설 모든 걸 다 녹음하고 녹취하는 것을 60명을 두고 있어요. 60명. 그 60명 월급을 어디서 줄까? 어디서 주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죄 받고 나온 뒤에 하도 억울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조중동에다가 내가 돈 1억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자, 광고 한번 보세요. 조중동에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나 같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고발하지 말아라. 왜? 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 받고 나왔다. 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조중동에다가
그러면 김용민 이놈이 나를 고발을 이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광고까지 냈어. 그런데 이 새끼가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지금도 내가 재판을 김용민 때문에 4개를 받고 있어. 4개 재판을 4개 받고 있는 중인데 해나 마나 다 무죄야.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자유일보를 발행했다고. 아니, 자유일보 발행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간첩이 되든지 좌파되든지 주사파 애들은요 날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광고를 딱 냈단 말이야. 그 내가 김용민 증인한테 물어봤어. 내가 광고 낸 걸 이걸 봤냐니까 못 봤다는 거야. 아니 60명의 모니터링을 놓고 조사를 하면서 이걸 못 봤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래서 나는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최소한 2만 명은 완전히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때문에 내란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에 물러주고 후손들에게 물러주려면 반드시 이번에 국민혁명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발언 해주세요. 자유발언. 자유발언.